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1경기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 17, 18 이제 정규 리그는 단 3경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오늘 대결하는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케미칼,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좀 절박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성적 6승 8패인데 8승을 거두고 또 개인 승수까지 최대한 늘려놓고 다른 팀 성적을 좀 보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감독들의 오더 고민도 깊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대진은 어떻게 짜였을지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킥스, 셀트리온이 선두에 달리고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정말 치열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6승 팀이 4팀이나 있고요. 우선은 8승을 거둬야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 코리오도 그렇고 또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도 남은 2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두고 또 개인 승수까지 최대한 늘려놓고 다른 팀의 성적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결하는 두 팀 모두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패한다면 사실상 포스트 시즌은 좀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팀에게 있어 중요한 일전이 되겠습니다. 자, 1국에서는 이상훈 감독의 극약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송태곤 선수, 김세동 선수가 이제 5번째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이제 박준석 선수가 나왔는데 원성진 선수와의 장고 대결이 이루어졌고요. 원성진 선수도 올 시즌 좀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최근에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국에서는 입단 동기인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박건호 대 최재영. 네, 2015년 초에 같이 입단 동기이고 이제는 리그에서도 잔뼈가 굵어가고 있는 두 선수고요. 최재영 선수는 올 시즌 그래도 순조로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건호 선수는 올 시즌 좀 마음고생이 심했죠. 연패는 끊었지만 좀 후반기에 뭔가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3국에서는 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힘을 위주로 하는 싸움 바둑인데 송지훈 선수의 힘이 아직까지는 변상희 선수에게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변상희 선수가 상대 전적을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오늘 바둑도 상당히 화끈한 전투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4국에서는 이지명, 최철한 그리고 사지명, 류수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류수영 선수가 올 시즌 많이 등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수련 합천에 이지현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는 등 최근에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철한 선수가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자, 5국도 재미있게 짜였습니다. 이창석 선수와 박종환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네, 박종환 선수가 5국에 등판을 했고 이창석 선수도 올 시즌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시기이고 또 팀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박종환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본다면 꽤 팽팽하게 짜였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포스코 케미칼에서 변상희 선수의 5승을 포함해서 앞선 대국이 좀 많고요. 하지만 한 판 또는 2판의 대국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3국에 좀 눈길이 갑니다. 3국에서의 좀 승부가 전체적인 라운드 이 승패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KB리그에서 가장 마음고생을 했던 두 선수가 오늘 오더에 포함이 됐습니다. 1국의 원성진 선수 그리고 2국에 배치된 박건우 선수인데요. 네, 연패가 길었고 아마도 리그에서 이렇게 좀 오랜 연패, 좀 긴 연패를 한 것은 원성진 선수도 그렇고 박건우 선수도 처음이었을 텐데 그래도 연패를 이제 끊어냈기 때문에 후반기에 또 이어서는 포스트 시즌에 팀이 진출을 한다면 뭔가 후반기에 좀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오늘 양 팀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되겠습니다. 16라운드 1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케미칼과 화성시 코리오가 16라운드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7승 6패,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6승 8패.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승은 거둬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8승을 거둔 다음에 개인 승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매 시즌 그래왔지만 뭐 정말 한 판, 그때 그 한 판을 이겼더라면 네,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자, 이곡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박준석 선수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꽤 유리한 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초반에 상당히 실리를 차지하고 나가는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박준석 선수 퓨처스 리거로서 좀 활약을 하고 있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좀 극약 처방을 정말 내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바둑판 앞에 바짝 다가 앉아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건호 선수와 최재영 선수. 네, 일단 동기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 동료 기사이기도 하지만 바둑판 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기풍은 최재영 선수가 아주 치열하고 화끈한 바둑을 둔다면 박건호 선수는 안정적이고 길게 좀 호흡이 긴 바둑에 능한 선수입니다. 절친한 두 선수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좀 기대가 되고 또 눈길이 가는 3국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 좀 펀치 대결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도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고요. 변상일 선수는 더더욱 그렇죠. 아직까지는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5번 누워서 아직 승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송지훈 선수인데 최근에 보면 강자들에게도 또 승점을 거두고 있고 강자들에게도 펀치가 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송지훈 선수와 맞서는 변상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3패고요. 최근 6연승이에요. 네, 리그에서는 어떤 주장과 비교해도 일지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기전 대결에서 두 선수가 모두 4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4강 멤버가 오늘 다 이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그렇죠. 박건우 선수, 이창석 선수, 변상일, 송지훈 선수까지 다 4강 멤버이기 때문에 자, 변상일 선수가 소목 양쪽 소목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귀 쪽을 굳혀간 것이 좀 독특합니다. 이쪽으로 굳힌 것이 이렇게 소목을 둔 다음에 이쪽으로 굳힌 것이 최근 인공지능 포석에서 좀 등장을 하는 포석이고요. 네. 모 인공지능이 최근에 좀 사용을 하면서 높게 걸쳤을 때 지금 부쩍 끄는 정석 이후에 날일자까지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 포석이라 변상일 선수가 공부량으로는 정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거든요. 아마 이 포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된 것 같아요. 딱 일견 봤을 때 드는 느낌은 흙이 처음부터 좀 실리를 챙겨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상기, 좌상기 우선 집으로 확정시켜 놓고 또 우하기까지 상당히 집에 짠, 실리에 짠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백은 변 쪽으로 진출하고 두텀을 쌓으면서 역시 뭐 만만치 않은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흙의 지금 포석을 좀 인공지능이 사용을 했다는 게 좀 네.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가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좀 당장의 실리도 실리지만 이 가능성을 되게 중시하지 않나요? 네, 인공지능도 또 이제 많잖아요. 뭐 저희 지금 바둑TV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여러 개가 되고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또 여러 개가 되고 또 네. 일본 인공지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포석이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이 즐겨 사용하는 포석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끼리의 대국에서 좀 나왔던 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공부량 면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변상일 선수가 혼자서 기보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터넷 대국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또 사활 문제를 또 많이 풀더라고요. 훈련 시간에 보면은 사활책을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이제 눈으로 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주 봤고요. 최근에 이제 아주 어려운 사활 문제를 이렇게 끙끙대면서 푸는 게 아니라
적당한 난이도 좀 풀 수 있는 아주 어렵진 않은 문제들을 쭉 눈으로 푸는 훈련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이 사활책 중에서도 네. 좀 시중에 많이 알려진 사활책들도 있잖아요. 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주로 어떤 사활을 푸나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다 푸는 편이고 또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문제들, 사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회 문제가 보이면 바로 그냥 찍어 놓거든요. 풀던 안 풀던 그 자리에서 풀지 않더라도 우선은 꼭 찍어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생각날 때 풀거나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모아둔 문제가 한 3천 문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풀게 하기도 하고, 최근엔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 여자 국대 선수들에게 사활 시험 시간으로 이제 내기도 네. 하고, 변상현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풀고 있는 사활 책이 제가 이렇게 그 모아둔 문제들을 손으로 수기로 이제 기보용지에다가 그 책처럼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만들어서 복사해둔 거를 최근에 풀고 있더라고요. 곧 책으로 혹시 출시가 아니요,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선수들이 또 평소에는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도 네.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로 훈련 대국하고 뭐 연구회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회에 인공지능을 좀 도입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회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떤 하나를 선호하는 훈련이 있기 마련이죠.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여럿 있고, 또 그냥 혼자서 기보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그냥 복귀하고 찍어보는 거를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변상일 선수는 뭐 두루두루 모두 하는 편이라고 한다면 네. 송지훈 선수는 어떤가요? 송지훈 선수는 자신이 둔 바둑을 복귀를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보다 복귀를 좋아하는 선수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꼭 바둑을 두고 나면 바로 복귀를 상대와도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요. 사실 그게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자신이 둔 바둑을 상대의 의견도 들으면서 복귀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혼자서 또 복귀를 해보고. 그러니까 복귀에 관한 한 송지훈 선수보다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이 둔 바둑을 열심히 다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입단 초기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이 둔 바둑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네.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연구를 좋아하는 선수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스타일에 따라서는 제가 대표적으로는 스타일인데 기보를 혼자 나봐서 하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 같이 이제 다른 사람이 기보 나보는 걸 옆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런 스토리구나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고, 또 연구회를 같이 여럿이서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만 저는 혼자서 기보 나보는 걸로는 예전부터도 그랬고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저는 이제 기보 연구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물론 기보 연구를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좀 본인의 스타일,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죠. 변상현 선수는 오늘 뭐 컨셉이 확실하네요. 사기생 일찌감치 이제 확보를 하고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발빠른 실리 작전을 변상희 선수는 펼쳐가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가 그렇게 꼼꼼하게 또 복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네. 변상일 선수와 5번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분석하고 또 분석하지 그랬을 않았을까요? 수도 있죠. 자,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은 지난 2010년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대결이 2015년이었는데 그 이후의 대결은 모두 2018 그리고 2019년도에 치러졌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작년에도 한 판 놓쳤고.
송지훈 선수도 이제 2015년에 지금 2국을 벌이고 있는 최재영, 박건호 선수 그리고 5국의 이창석 선수 모두 2015년 초에 같이 입단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박하민 선수도 그렇고 2015년 초에 입단한 선수들이 리거로 진입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랭킹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또 소개를 해드린 대로 이 신예기전 현재 4강전에 모두 진출을 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또 98년생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98년에 원래 기존에는 이동훈 선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송지훈, 박하민 선수 또 리그에 올 시즌에 데뷔한 문유빈 선수 또 송규상 선수 이런 98년생 선수들이 좀 리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호 선수도 98년생이고 98년이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자, 변상일 선수는 그보다 한 살이 많은 97년생이기도 합니다. 자, 송지훈 선수 초반에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는 아직 1분도 사용을 안 했는데 송지훈 선수는 벌써 초읽기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1분도 사용을 하지 않았네요. 네. 여기에서도 날일자가 일감일까요? 네, 지금은 뭐 날일자를 우선 둔 다음에 대형 정석을 이제 흙이 붙여온다면 대형 정석이 나올 것이고 또 우하기와 마찬가지로 치받고 젖히는 것도 이 진행도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2단 젖혀가는 선택은 지금은 어떨까요? 2단 젖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기 두터움을 쌓아 놓았던 것이 좀 지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흙이 역습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송지훈 선수는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선수를 잡고 다른 곳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날일자를 가게 되면 당장은 여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뭐 붙이거나 날일자를 두는 후속 수단은 남지만 우선은 큰 자리를 차지를 하겠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러자 변상현 선수도 날일자보다는 이제 밀고 젖혀서 계속 두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계속 백에게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는 것도 자주 등장을 하지만 손을 뺐을 때는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느는 자세가 아까 날일자에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집으로 좀 득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하기와 이제 뭐 거울 모양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변상현 선수는 빨리 우변 쪽을 선수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송지훈 또 선수가 늘었네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네, 또 느는 것도 재밌는 발상입니다. 여기서라도 날일자 가면 빨리 지금 우변이 마주보고 있는 곳을 벌리는 것이 아주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지훈 선수는 그만큼 선수가 잡고 싶은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흙이 젖히고 이렇게 두면 그때 역시 우변 쪽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고요. 백에게 어차피 선수를 내어준다고 봤을 때 흙은 이 그림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건가요? 날일자보다는 이렇게 밀어야 다음에 이제 후속 수단을 계속 보는 거죠. 처음에도 날일자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후속 수단을 봤을 때는 계속 쭉쭉 밀어가는 것이 이제 젖히는 형태가 나오니까 좀 더 강력하다, 타이트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힘이 느껴지는 선택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예 결정을 해두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이런 형태가 간혹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이 좀 두 선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송지훈 선수도 사실은 그냥 맞고 늘고 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두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송지훈 선수의 고민이 느껴지죠. 빨리 우변을 가고 싶고 그러자 변상일 선수가 가지 마. 갈 거야. 그래도 또 가지 마 하고 계속 이제 서로의 좀 지략 싸움이 쉬운 수 안에도 담겨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큰 자리를 갔고요. 변상일 선수가 적극적으로 끊어갔습니다. 자, 끊어가면서 백에게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네. 따낼 수 있을까요?
이제 초반에 큰 패감이 없죠. 보통은 이렇게 패를 하기에는 흙이 따낸 다음에 만패불청입니다. 어떤 패감도 안 받죠. 여기보다 더 큰 패는 없으니까요. 패감은. 네, 백도 이어서 받아두는 것이 보통인 자리였고요. 흑도 바로 움직이네요. 네, 변상희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벌려두고 백으로 하여금 모양을 펼치게 한 다음에 서서히 삭감하는 방법도 그런 성향으로 둘 수도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타이트한 방법으로 상대의 모양, 상대의 두텀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 정말 빨리 착수합니다. 백도 이 호구 교환을 했다는 건 우변을 그냥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를 받을 생각이면 호구견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이쪽을 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호구교환을 해놔야 흙이 뭐 이런 곳 급소를 놨을 때도 그때 호구를 치면 흙이 받아주질 않고 강하게 막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구를 먼저 해두었다는 것은 중앙 쪽 아예 거기를 막아버리는 그 자리도 좋네요. 네. 백이 계속해서 늘게 된다면 상당히 모양이 두터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텁게 막아두고 좌변 쪽, 뭐 당장은 우하 쪽에서 전투 또는 흙의 모양 자리를 잡겠지만 백은 길게 또 넓게 봐서는 좌변 쪽 모양을 좀 계속 키워가겠다라는 작전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두고 뭐 날이자 하는 거는 사실은 큰 득인지 모르겠고요. 네, 젖혔으니까 이제 늘겠다라는 뜻이었겠죠. 네, 이 편이 좀 일관성 있는 스토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하나 확실하게 읽어두고 가야 될 것은 뛰었을 때 확실히 손 뺄 수 있는지는 이제 좀 미리 생각을 해두고 가야 돼요. 뛰었을 때 또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중복이거든요. 효율도 낮고 집도 별로 안 생기고. 그래서 뛰었을 때 확실히 손 뺄 수 있는지는 좀 지금 이제 쪼이기 40초를 이용해서라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텁게 늘어뒀고요. 흑도 한 칸이 선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자체로도 좋은 자리긴 해요. 좌변 쪽 멀지만 좌변 쪽을 이제 지우는 의미도 있고, 근데 백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받기도 워낙 억울할 뿐더러 안 받더라도 백이 수습은 됩니다. 흙이 억지로 끊어온다면 이런 식인데 안에서 따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흑은 우변 쪽 날일자로 향했고요. 자, 그수는 백의 응수를 묻고 있죠. 이렇게 두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따내는 게 이제 흙이 기분 좋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 밀어두고 따내서 우하기도 깔끔해지고 백이 이어야 된다면 다시 뭐 모양을 잡아서 공격만 당하지 않으면 실속은 흙이 다 차리지 않았느냐 지금 변상희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송지훈 선수는 좀 알기 쉽게 받아뒀습니다. 사실 이 수가 가장 쉬운 수고 조금 더 어렵게 버티는 수로는 호구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패를 걸어가는 것을 노릴 수도 있었는데 송지훈 선수는 좀 쉬운 쪽, 간명한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변상희 선수는 이제 바로 따내고 미는 게 아니라 뭐 날이자라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상희 선수의 한 수 한 수 선택이 매우 빠르죠. 속전속결입니다. 네, 사실 거의 뭐 정말 웬만한 자리에서는 바로바로 한 5초 안에 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변상일 선수가 2020년 이 새해에 들어서 한 판도 지질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사전 전승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대국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또 좀 가늠이 되고요.
이국 박건우 선수도 또 전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리그에서는 계속 연패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올 시즌에 다른 기전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는 8전 전승이에요. 네. 자, 지난해 마음고생을 올해 새해 들어서 아주 깨끗이 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상현 선수가 좀 손이 느려졌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죠. 이 돌이 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곳 이제 급소를 맞게 되면은 아직은 휘청휘청 되거든요. 한 칸 뛰는 수는 당장 선수는 아니겠지만 우선 그래도 이런 곳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한 칸 뛰어놓더라도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은 여기서 우변 쪽 크게 벌려갈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 다가오는 자리가 아주 좋아요. 손 빼면 찌르고 이 급수 자리까지 가면 백 전체가 사활이 아직 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벌려두는 자리도 집으로 크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이런 곳 어디에 오면서 상당히 감각적으로 네, 중앙 쪽으로 오면서 이제 공격과 동시에 이제 좌변 모양을 좀 구축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힘있게 내려놓았습니다. 네. 자, 이후 중앙의 가능성까지도 보면서 흑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평가는 좋지는 않네요. 네, 좀 좋지가 않네요.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령 두더라도 여기가 계속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흑의 일감은 역시 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는 그쪽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하나 물어보네요. 바로 결행을 합니까? 그쪽으로 치받아가는 수가 있었을까요? 막을 때 끊더라도 백이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따내기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의 생각은 글쎄요. 이 석점이 자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좀 자리를 잡아보자 이런 뜻일까요? 생각하기 쉬운 형태는 아닌데요. 우선 바로 결행해 가는 것 이후 이 백 모양의 급소를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변상현 선수가 여기를 와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못 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켜질 거면은 흙이 건드려서 득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와야 그래도 지금 두고 있는 수들의 체면이 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것 같네요. 행마 지금 두고 있는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킬 거면은 이 끄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단순히 한 칸으로 지키기에는 좀 체면이 서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흑은 급소까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상현 선수가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두는 스타일도 확실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얌전히 모양을 지켜서 장기전으로 가는 스타일 절대 아니거든요. 가장 치열한 수를 추구하는 정말 그 누구보다 치열한 바둑을 두는 변상현 선수라서 치받고 끊었다는 얘기는 여기 네, 갈 것 같아요. 가겠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자, 역시 급소를 알렸고요. 백의 행마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어줄 수는 없죠. 이으면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더라도 백 모양만 뭉쳤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 가면 안 될까요? 이 자리 좋은 감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뭔가 계속 좀 쫓아가는, 치받아서 쫓아가는 괜찮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이 수가 아니라면 화면에 빈 삼각으로 꼬부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후의 행마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꼬부리고 나왔습니다. 네, 흙은 치울 거거든요. 치운 다음이 어렵습니다. 네, 자, 흙도 씌워가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송지훈 선수에게는 어떤 수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과연 오늘 화성식 코리와 포스코 케미칼 승리를 가져갈 팀은 어느 쪽이 될까요? 송지훈 선수가 나가지를 못했네요. 네. 나가지를 이 자리를 뚫고 어느 한쪽을 끊지를 못하고 호구를 쳐서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있게 되는 순간 흙 모양이 굉장히 단단해졌거든요. 여기 선수고 여기 선수죠. 나중에 막더라도 거의 안녕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호구 치고 있자 이렇게 두어가는 형태입니다. 흙 모양은 이제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을 최대한 좀 키워서 집으로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제 흙이 두는 자리가요. 그렇다면 흙도 손을 빼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손을 빼더라도 뭐 크게 몰릴 돌은 아니에요. 이 자리 워낙 탐납니다. 변상일 선수가 이 공격적인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실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공격할 때는 공격하지만 뭐 선실리 후타게에도 능하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흐름이든 아니면은 타게를 선실리 후타게를 하는 흐름이든 공통점은 가장 치열한 수단을 추구를 합니다. 가장 치열한 작전을 추구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에서 한 2발 정도 더 좀 강렬한 수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작전 자체가 변상일 선수의 바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느슨해서 지는 바둑은 없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그러고 보면 이 양 팀의 전반기 대결에서는 이 변상일 선수가 화성식 코리오의 주장 또 박정환 선수와 네, 대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바둑도 상당히 치열했죠. 네,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의 바둑 이제 패하는 그 패턴을 뭐 분석을 해보면 치열함이 지나쳐서 지는 경우는 있어도 뭐좀 느슨하게 두다가 허무하게 역전패 당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뭐 현재 상위 랭커들 가운데서는 가장 치열한 바둑을 둔다고 읽어보십시오. 지금 뭐 그냥 바둑 한 수를 보여주네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야, 그거는 한 100명 가운데 물어봐도 변상일 선수 한 명만 둘 것 같아요. 저 수는. 어떻게 저런 수 발상 자체가 가능하죠. 이런 수가 떠오른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착점을 이렇게 빨리 네, 한다는 것도 야. 신기합니다. 보통 뭐 좀 안전하게 두는 기사들 뛰는 수 당연히 둘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수는 아예 이제 뇌리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벌리는 수가 일감이었는데 이런 수도 이제 변상일 선수 머릿속엔 없습니다. 성에 차지가 않는 거죠. 이 수는 제가 치열하다 말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치열한 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좌변을 다 폭파시키고 안에서 살자는 거거든요.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화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수, 두 수 투자해가지고 모양을 지어놨는데 그냥 그거를 뭐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안에서 살아버리겠다고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로 막던지 씌워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네. 이건 화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수는 진짜 깜짝 놀랐네요.
변상희 선수는 백이 씌워가더라도 좀 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들어가서 못 살면 뭐 어떻게 버림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살겠다는 뜻이에요. 어, 여기가 지금 선수고 뛰어 들어가서 이거 과연 이거 잡을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멀리는 뭐 이런 곳 젖혀 나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정말 대단무쌍합니다. 변상희 선수의 이 대담한 작전에 저는 한 가지 더 놀랐던 점은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수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송지훈 선수가 위쪽에서 막아갔습니다. 백도 이 흑돌 살려주기엔 너무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지금 몇 수를 투자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애초에 이쪽서부터 둔 흐름 자체가 좌변의 모양을 펼치기 위해서 공격을 통해서 지금 어렵사리 모양을 구축하는데 구축되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살려주면 화나죠. 근데 또 막상 잡으러 가기에도 잘 안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느는 것은 뭐 날일자 또는 계속 밀어갈 수도 있겠고 또는 이런 곳 선수한 다음에 뭐 눈목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끄러져서 살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벌리는 자리를 좁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치받으면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늘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시켜주더라도 위에서 멀찌감치서 다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안에서의 이 안형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네. 송지훈 선수의 표정에 정말 모든 게 드러나요. 화는 나는데 확실히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자, 이 수는 잡히게 된다면 모두 손해가 네, 되거든요. 지금 뭐 변상현 선수도 타협할 생각 전혀 없고요. 이거는 당연히 안에서 살겠다라는 뭐 거의 선전포고고 네. 100도 넘겨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잡으러 가겠죠. 자, 뭐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술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모험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상현 선수의 바둑을 보면 서로 낭떠러지 싸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떨어지거나 서로 너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지는 네. 5대5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평소보다도 그 지금 선택 낭떠러지 싸움이 지금 빨리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잡혀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뭐 흑도 엄청난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바로 승부의 추가 뭐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잡는 거는 흑이 바라는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둔 다음에 젖히고 2단 젖히거나 끊는 자세가 나오면 백도 공배가 꽉 여기 돌이 공배가 꽉 차 있어서요. 백도 안쪽에서 젖혀갈 수 없다면 바깥쪽에서 막아야 할까요? 오, 이야. 송지훈 선수도 진짜 정말 힘과 힘의 대결이네요. 맛은 굉장히 나쁜데요. 이쪽이 이제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젖혀가더라도 자,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변상일 선수 끊어갔습니다. 송지훈 선수 이 중앙 부근의 약점이 꽤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고 젖힌 다음에 이쪽으로 젖혀갈 수도 또는 여길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끊어가는 그림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길 끊으면 단순 하나 쳐서 교환시키고 이 이후에 근데 백이 행마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좀
변상일 선수의 손이 또 빠르게 착수하고 있는데 반해 송지훈 선수의 표정은 좀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젖혔다는 것 자체가 절대 살려주지 않고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만약에 정말 살려주게 되는 순간 100집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더 한술 더 뜨네요. 근데 여기 단수 하나 당하고 정말 그냥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자, 백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왠지 단수 치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단수 칠 때 안 받을 수는 없죠. 단수 칠 때 안 받으면 바로 2단 젖혀 가더라도 곤란할까요? 네. 송지훈 선수의 바둑도 이제 평화롭게 타협해서 두는 그림보다는 정말 깡소리 나게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바둑이 많거든요. 바둑 스타일도 워낙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다 보니까 지금도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오니까 타협할 생각 아예 없이 그냥 정말 잡나 아니면 살려두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가자. 딴 거 볼 필요 없이 아예 타협의 여지를 없애두고 사활승부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 직선적인 두 선수가 만났고요. 보는 입장에서는 참 시원시원합니다. 네, 변상일 선수가 타협의 여지를 살짝 지금 타협의 뜻을 살짝 내비쳤거든요. 백이 타협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으면 타협이죠. 이제 뚫리는 것도 매우 아프지만 이러고 선수 잡고 이쪽을 가도 백 모양이 전체가 깨지긴 했지만 흑도 이런 자리 손해받고 그리고 워낙 큰 자리를 백이 가기 때문에 타협을 하려면 지금 백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타협입니다. 네, 정말 서로 그냥 멱살 잡고 금방 끝날 듯한 진행이 타협이 됐는데 사실 백이 이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여기 흑돌이 있는 순간 젖히고 끊어서 두면은 수수는 좀 길더라도 백이 이제 안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지금 들여다본 거고. 이 정도 타협이라면 모양은 많이 깨졌지만 지금 여기가 워낙 커서 오히려 변상일 선수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큰 모양은 깨졌지만 선수를 백이 잡았다는 게 크고요. 허허허. 여기서 멈출 생각도 없네요. 그 수 자체는 그리고 백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까지 결정 지어놓고 뭐 이렇게 가면 다시 좀 긴 흐름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의 경우라면 네, 뭐 그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둔다. 변상일 선수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리가 없죠. 재밌습니다. 네, 정말 말이 끝나기가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 좀 송지훈 선수도 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직선적으로 이도를 잡으러 가는 흐름이었다면 살려주는 순간 거의 승부가 끝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여기 4점 잡아놓았죠. 그리고 뭐 지금 끼우는 수를 통해서도 여기서도 흑마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백도 실리를 네.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이 이후로 이 변상일 선수의 정말 깊숙이 들어간 침입수 이후로 백이 잘 대처를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상일 선수도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 좀 우변 쪽이 탐이 나는 걸까요? 네, 우변 쪽도 탐이 나고 여기를 선수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돌이 오면 이 한 점도 제압을 하면서 중앙 쪽 모양도 키워갈 수 있고 좌변은 수를 내지는 못했지만 중앙의 두터움을 얻었다. 그런 판단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좀 그냥 잡아두면 보통일 것 같은데요. 왠지 송지훈 선수는 좀 다른 선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잡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한데
하나는 여기가 아프고 또 하나는 또 이쪽으로 흙이 오는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형세도 살피고 다음 작전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의 중앙 가능성을 지우면서 이제 끝는 수를 보는 거거든요. 네. 충머리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백이 끊어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좀 강력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이 아래쪽 흙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잡지는 못하겠지만 이 수 다음에 끊어가는 형태만 나오더라도 중앙 주도권을 흙에게 넷, 안 뺏길 수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바로 끊어가겠다라는 뜻 같아요. 노골적인 충머리입니다. 정말 노골적입니다. 이 수도 워낙 부분적으로 낙수라서 상당히 꺼려지는 수인데 충머리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 끊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끊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변 쪽 모양을 정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끊겠다라는 뜻 조, 하나,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송지훈 선수 스타일로는. 네. 여섯, 저도 조심스럽게 끊는 네.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1초 만에. 야, 오늘 뭐 제대로 만났네요.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 뭐 실망시키지 않네요. 자, 강력하게 끊어가는 백의 선택이었고요.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축은 안 되니까요. 뭐 단수치고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셋, 넷, 흑마가 쉽지는 않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돌 전체가 뭐 당장 심하게 몰릴 돌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 안형도 갖추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백돌이 바깥쪽을 차지를 하고 흑이 안에서 쌈지를 뜨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답답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나가기에는 둘, 좌중앙 쪽에 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뚫고 나가야 될까요?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봐야 할까요? 네, 여기를 당장 치고 나가는 거는 오히려 몇 발짝 못 나가고 지금 좌중앙 쪽을 돌봐야 돼서 아니면 아예 손을 빼볼까요? 그냥 이런 곳을 둬서 따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살기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변상일 선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흐름이 엉킨 듯한 느낌도 약간은 있어요. 그 상대가 여기까지 끊어올 줄은 몰랐을 것 같고요. 송지훈 선수니까 뭐 자, 여기를 진짜 과감하게 뛰고 끊어간 것도 송지훈 선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입구 짜둔 것은 늘어서 받아주면 뭐 그때 이렇게 나가거나 따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은 늘어서 살리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둘, 느는 게 일감이고 넷, 이거는 바둑판 위에 안 나오겠죠, 설마. 여덟, 네. 아홉. 찝어서 만약에 이도를 잡으러 갈 수만 있다면 찝고 나서 선수를 잡고 둘 테지만 찝고 나서도 안 잡히니까 우선 늘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예요. 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안에서 안형 형태를 갖추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에서 좀 모양을 갖춰둔다면 좀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변상현 선수가. 여섯, 그죠? 네. 오늘 받을 컨셉 확실하죠? 네. 후퇴란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 중앙 쪽에서 급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봐도 뭐 잔잔하게 조용히 개가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 자리가 놓여지고 보니까 백도 지금 하면은 그냥 이석점이 그냥 잡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행마를 잘해야 되네요. 30초. 하나, 둘, 어렵습니다. 넷, 그냥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건너붙여서 바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홉, 가장 그래서 단단한 행마죠. 이쪽으로 두는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끊어왔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두는 게 지금 끊어오는 거는 호구 치더라도 흙이 끊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은 네, 꽤 튼튼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고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둘, 셋, 돌파만 되면 가능한데 네. 그 중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여덟, 아홉, 정말 바깥쪽으로 밀어가요. 가는데요. 의도는 이렇게 돼서 돌파만 되면 뚫고 나가는 자세가 흙이 좋거든요. 이렇게 뚫을 수 있으면. 백이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방해를 할 텐데. 수익기가 정말. 두 선수 참 솔직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간을 보고 좀 시기를 보면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싸우잖아요. 두 선수의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둑이 더더욱 깡소리가 나는 힘 바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백이. 한 발 먼저요. 그수의 의도는 흙이 자충을 먼저 채워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백의 의도는 딱 이거네요. 하나 건너붙여 놓고 찌르면 그때 여기를 끊고 나오고 여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갔을 때 단수치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송지훈 선수의 의도입니다. 셋, 그 의도를 또 변상현 선수가 모를 리 없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의도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끊어갈 수가 없을까요? 그러게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두면 늘어서 이렇게 두면 그때 하나 끊어놓는 거 절대 선수고 이렇게 두고 아까는 늘어둘 수밖에 없지만 꽉 막아가 버립니다. 끊어가는 건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우선은 백이 이 그림이 나오면 그래도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끊어가지를 못했고 재밌게 두네요. 백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방향을 틀었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으면 호구 친 다음에 중앙 쪽 행마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렵거든요. 설마 여기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흙이 이쪽으로 지켰을 때 이쪽 행마를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설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쪽에 이제 대약수지만 이교환을 해서 여기를 이제 끊는 수를 노리는 작전인데, 근데 안에서 만약에 흙이 살 수 있으면 좀, 네,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선 흙이 돌파 성공했습니다. 이쪽에서 괜찮은 호구 자세로 돌파 성공했고, 계속 당분간은 중앙전이 계속 되겠네요. 네, 이제 백은 중앙에서 이 다음 행마가 고민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반상 위에서 너무나도 솔직한 송지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일 선수와 송지훈 선수,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 자, 여기를
집었어요. 송지훈 선수가. 하나, 한 템포 늦게 집었습니다. 이수는 중앙 쪽을 그래도 어떻게든 머리를 내밀겠다. 이도를 효과적으로 수습을 하겠다는 뜻인데, 자, 그러자 지금 여기를 젖히고, 지금 안전벨트 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젖힌 다음에 끄는 교환을 한 다음에, 원래는 이쪽으로 두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서 중앙 쪽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아예 여기를 나가버렸습니다. 아, 변상일 선수는 그곳을 늘기 위한 이 사전 공작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이 끊고 잡으러 왔을 때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잡으러 왔을 때는 30초. 단수 선수, 다시 한번 단수 선수, 치받는 수 선수이기 때문에 딱 살 수가 있죠. 아,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거기 또 안 끊을 수도 없고요. 정말 재밌게 됩니다. 자, 변상일 선수 모두 수익기가 되어 있다는 듯 자, 송지훈 선수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백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단수 두 개가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버려요, 흑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미늘수가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축이 아니거든요. 네. 축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수익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흑이 이쪽을 지켜도 당장은 축이 아니란 이야기이고, 더 강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서도 흑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변상희 선수라면 좀 이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왠지 그곳부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홉. 이거는 그냥 바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건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야, 이거 백의 수도 지금 정말 몇 수 안 되거든요.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못 치는 순간 이렇게 단수만 칠 수 있으면 수가 확 줄어버리지만 여기 단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10초. 하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넷, 흑의 자신감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네, 자, 송지훈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중앙 흑석점을 단수 쳐가지 못한다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중앙을 젖혀보면 안 될까요? 여기를요. 네. 끊더라도 지금 당장은 단수가 아, 되는 형태라서 마지막. 하나, 둘, 아니면 뭐 어떻게 요리조리 안 될까요? 네, 흑이 조금 여섯, 모양이 나쁘다 싶으면 여기서 젖힐 수도 있고요. 네. 아홉. 젖혀갔습니다. 끊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끊는 것은 우선 양쪽 축은 다 안 되고 끊어도 세 점을 돌려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선수고 나갔을 때 뭔가 이쪽 석점이나 여기를 계속 몰아쳐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멈추지 않고 틈을 주는 순간 지금 바로 단수잖아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이제 끊었을 때 백도 끼워서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받으면 흑이 바로 단수 쳐서 축으로 잡는 수를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의 수를 조여가는 거를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흑이 조금 심상치 않다. 이거 했다가 묘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젖히더라도 충분히 흑이 좋은 싸움이에요. 30초. 하나, 흑도 정말 수익기에 자신이 있어야만 끊어갈 수 있겠네요. 네. 여섯, 완벽한 자신감이 있다면 백에게 묘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끊어가겠지만 묘수라는 게 뭐 예상하고 나오니까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서 당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여길 두었을 때 끼우고 난 다음에 내가 못 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냥 끊지 않고 젖히더라도 지금 백의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단수 쳐놨죠. 이렇게 두면 뭐 한 이 정도까지 선수 해두고 그 다음에 끊으면 흑의 수도 늘었고 축은 여전히 안 되고 백의 수는 모자라고. 조금 더 안정적이네요. 네. 자, 이제 변상일 선수의 선택이 남아 네,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본인의 수익기를 믿고 끊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젖혀서 행마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장면에서 선수들의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과연 변상일 선수 하나,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변상일 다운한 수네요. 네. 다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수익기를 믿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안 된다. 자신의 수익기를 믿는 거죠. 다른 수는 없다. 내가 안 되는 수는 없다. 자, 송진우 선수 마지막 초읽기고 뭔가 못 찾으면 지금 이 7점이 잡히는 순간 이거 승부 났거든요. 우선 여기는 끼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이곳을 끼우면 백은 한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일곱, 여기를 끼워놓지 않으면 바로 단수로 잡히니까. 흑은 막아서 봤던지 아니면 이렇게 봤더라도 이제는 백의 수가 세수가 됐어요. 여기는 단수는 흑에 걸리니까. 백의 수가 세수입니다. 그러면 백은 세수 남아있는 상태로 흑의 수를 조여가거나 중앙 쪽 석점을 잡아가야 돼요. 가령 이렇게 좀 늦춰서 두는 거는 이건 그냥 수를 메워가더라도 단수 치면 따내서 흑은 세수, 백은 두수죠. 하나, 둘, 셋, 네, 백은 넷, 늦춰갈 여유가 없습니다. 여섯, 바로 일곱, 좁혀가야 하는데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변상희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까지 썼고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는 이제 세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그냥 늘어서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한번 몰아가 볼까요? 축처럼. 아, 이거 근데 여기서 둘, 패 모양은 나는데 패감이 없네요. 여기서 타협을 외칩니까? 이거는 변상희 선수가 끊는 교환 안 해두느니만 못했어요. 하하. 백을 확실히 살려준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끊을 때만 해도 당연히 계속 잡으러 가려는 생각이었을 텐데 뭔가 불길한 뭔가가 이제 스쳤나 봅니다. 아니 계속 뒀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만에 하나 내가 못 본 게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시 한번 타협의 악수를 내밉니다. 여섯, 일곱, 자, 어떤 수를 본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흑이 성공은 맞거든요. 중앙 쪽을 두텁게 막았고 여기만 끊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흑의 우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끝날 수 있던 바둑이 이제 길어진 의미가 있죠. 변상일 선수가 좌변에 처음 침투를 했을 때부터 좀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뒤가 없을 것처럼 으르렁 대다가도 갑자기 타협을. 갑자기 타협이 되고. 근데 그 타협이라는 게 아까는 백이 그래도 괜찮은 타협이 됐는데 지금 타협은 물론 백이 바둑이 끝나는 것은 모면을 했지만 이 2점 잡힌 피해가 워낙 큽니다. 백의 좌변도 늘어난 게 아니고 흑이 중앙 쪽이 엄청나게 두터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흑이 좀 우세한 형세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백집은 뭐 좌변, 하변, 우변 다 해도 지금 50집 나기가 바쁘거든요. 흑은 받아둬도 행세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받아두고 상변 쪽만 어느 정도 집으로 뭐 환산하고 집을 만들어도
바둑이 흙이 괜찮다. 누구나 그런 판단을 하겠지만 변상현 선수 나는 아니다. 아무리 바둑이 유리해도 여기를 받는 건 내 바둑이 아니다. 네. 확실합니다. 변상현 선수. 변상일 선수의 바둑도 매력이 상당한데요. 뭐 매력이 제 생각에는 보는 재미 또 이제 셋, 넷, 물론 바둑을 보실 때 여섯,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고 뒤가 없고 배수의 진을 정말 그런 승부를 즐기시는 분들은 변상일 선수만한 기사가 없죠. 그런 치열함을 따라올 사람이. 성진 선수가 날일자로 물어봤는데 건너붙였어요. 네, 준비된 맥점이죠.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찝히는 것 선수고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길 두면 끊어서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도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단수 치고 마지막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죠, 쉽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에게 등수를 묻고 있습니다. 막는다면 최강의 버팀입니다. 막으면 지금은 여기를 아예 끊어잡고 지금 옥쇠를 외치는 거예요. 아예 끊어잡고 이쪽은 흑에게 처분을 맡기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승산이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바둑이 유리하면은 그냥 따로 사는 정도로 만족을 하겠지만 지금 살아서 되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드디어 변상희 선수가 몸살리는 수가 자 처음으로 나왔네요 정말. 오늘 바둑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지금 한 100 몇십 수 진행이 됐는데 타협과 뭐 변화의 갈림길에서 타협을 선택한 수가 진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바둑은 흑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여기를 넘어갈 때 상변 쪽을 뭐 집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쪽도 엄청나게 큰 자리가 또 남아 있어요. 자, 오늘 바둑에 있어서 변상일 선수가 처음으로 한번 늦추는 장면이었고요. 네. 흑은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중앙 부근도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뭐 그냥 셔터 내려버리네요. 걸어 잠그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변을 키우면 송지훈 선수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무대가 다시 생기거든요. 아예 깊숙이 들어가서 확률은 낮더라도 흑이 키웠을 때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흑도 집으로 피해가 크니까 여기를 아예 단단하게 지켜서 걱정거리 하나 없잖아요 이제. 다섯, 백이 여기를 잡으면 그때 상변을 키우고 여덟, 백이 상변 들어오면 그때 뭐 적당히 살려주더라도 좀 집으로 많이 좋다라는 거예요. 냉정한 판단입니다. 네. 갑자기 냉정해졌어요. 변상희 선수가 피 끓듯이 정말 피 끓는 전투를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냉혈한이 됐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싫을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싸워서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지. 아니 왜 싸우다가 유리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셔터를 내리냐. 마지막 불리한 입장에서는 참 싫거든요. 그렇죠. 계속 싸워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한 순간 유리한 쪽에서 이제 계산서 나왔어 하고서 딱 셔터 내려버리면 힘이 쭉 빠지죠. 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갑자기 힘이 좀 쭉 빠지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수 보는 순간 힘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변상일 선수 그렇게 피가 끓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기를 두어서 상변과 여기를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냉철합니다. 이걸로 흑이 지금 이제 백이 어디 꼬투리를 잡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여기를 흑이 따내는 수까지 선수니까 완벽하게 살아있고 완벽하게 살아있고 백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오히려 흑이 나중에 이 두 점을 공격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근데 지금 이미 집으로 흑이 앞서 있어요. 이렇게 다섯, 여기 두 군데를 두는 순간 여덟, 아홉, 여전히 백집은 한 50집 정도 나기가 바쁜데 흑은 어느 흑은 정도일까요? 집만 60집에 나머지 두텀 중앙 쪽 흑이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빼고 60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면 10집에 두터움 흑 선수. 웬만해서는 그냥 두텁게만 두고 있어도 백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둘, 셋, 넷, 그렇다면 차이는 좀 벌어져 있다고 네. 했습니다. 여덟, 아홉, 자, 변상일 선수는 현재 이번 시즌 10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승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변상일 선수의 이 출사표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기겠다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MVP였잖아요. 작년에 정말 잘했는데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조사표를 던졌었는데요. 일곱, 여덟,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10승 4패를 거뒀는데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출사표는 달성을 하겠네요. 그렇네요. 변상일 선수 그곳까지 파고 들어갑니까?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약한 돌도 없고 집으로도 네. 부족하지 않고 어려울 것이 없겠어요. 어려울 게 없고요. 지금 두는 것도 공격은 하고는 있지만 어느 때든 뭐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집으로 득보고 지켜놓고 변수를 줄이기만 하더라도 점점 바둑판을 좁히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은 뭐 공격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그쪽으로 늘지 않고 그냥 알기 쉽게 넘어가네요. 네, 사실 늘어서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백도 막아가는 자세가 나오죠. 치받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끊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끊는 약점이 생겨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뭐 부분적으로는 흑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진 선수 울컥한 것 네, 같아요. 딱 소리 나게 감정이 실린 듯한 한 수였는데요. 근데 지금 오히려 흑이 건드려서 여기 막는 자세가 나오게 돼서는 건드려서 좀 미흡한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끊어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끊어가는 건 끊겨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좀 지키는 것의 일종이라고 봐야 네, 할까요? 뭐 양 선수 끝내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두 선수의 바둑에 있어서 이 좌변에서 한 차례 그리고 중앙에서 한 차례 딱 두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물러서지 않았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이 결과는 아무래도 좀 변상일 선수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겠어요. 네, 앞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송지현 선수도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고 변상희 선수가 근데 힘 하면은 이제 뭐 누구한테도 질 생각이 없는 선수이다 보니까 두 선수의 힘과 힘이 맞부딪혔을 때 송지현 선수가 조금 역부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도 또 이야기를 드렸던 그 신예기전 준결승전이 바로 또 송지은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진인데요. 네. 내일 치러지거든요. 아, 내일입니까, 바로? 자, 그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또 변상일 선수도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지은 선수의 입장에서 여덟. 오늘 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보여주고 지고 싶거든요. 그래도 오늘 박력 있는 내용 보여줬잖아요. 여기 충머리 이후에 끝내는 수도. 네. 네. 송지훈, 다운 한 수가 나왔고 여기 좌변에서도 변상희 선수의 깊숙한 침입에 뭐 전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송지훈 선수도 자신의 바둑을 둔 거예요. 자신의 바둑 힘과 힘으로 대응을 했는데 뭔가 노련함 또 마지막 하나, 약간 힘 겨루기에서 살짝 밀린 감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백이 여기에서 좀 틈을 파고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 하나 따내는 거 선수로 당하는 순간 전체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요. 지금은 둘, 억울하지만 이을 수밖에 없네요. 다섯, 참 억울합니다, 이거. 여섯. 아, 백이 노리는 거는 지금 여기 나가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 단수 쳐서 잡은 수가 큰 이유는 나가서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순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흑으로 하여금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게 되면은 백이 선수로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끝내기가 됐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느 순간부터 변상현 선수는 내가 유리해졌다, 확실하다 라는 순간부터는 그냥 정말 셔터 내려서 단단하게만 두네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단단한 수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그렇고 이쪽 처리도 그렇고. 백에게 어떠한 변화의 여지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선수의 대결, 이 전투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송지훈 선수가 좀 답답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잠시 휴식하는 사이에 미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동기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올 시즌 박건우 선수는 마음고생이 많았고요. 최지영 선수는 초중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 박건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2020년 뭔가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계속 전승 행진도 계속, 네, 이어나가고 있고요. 새해 들어 무패 행진입니다. 바둑리그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8연패의 이 긴 터널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있었네요. 포스코 케미칼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삼국 속기 대결 변상일 선수의 우세 속에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중앙 흙이 찍힌 곳까지 보셨고요. 백은 우변 쪽을 막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쪽 찔러서 이렇게 정리하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거의 뭐 잔잔한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가 앞서 여섯, 투명세를 판단해 봤을 때는 흙이 아홉, 한 10집가량은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지금 계산을 해봐도요. 네, 지금도 반면 10집의 중앙 흙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외하고 반면 10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뭐 변상일 선수는 바로 끊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한데 이런 진행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여기 몇 집만 붙어도 10집 위쪽으로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기를 뭐 이런 곳이나 뭐 이런 끝내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10집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왠지 백이 있는다면 변상일 선수 끊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중반이었으면 생각도 안 하고 끊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뭔가 승세를 잡았다 하는 시점부터는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뀐 것 같아서 이거 끊어갈까요, 과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야, 그렇게까지 돌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송지훈 선수가 비트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면 뭐 어려운 바둑이니까 자, 그런데 그 수는 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뜻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패를 버티겠다? 그래서 일선을 젖혀두었을까요? 하나, 끝내요. 네. 변상일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화의 여지를 아예 안 줍니다. 송지훈 선수는 그래도 좀 불리한 변화라도 변화만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든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철문을 꽉 내리고 그냥 응수를 해주질 않네요. 변상일 선수. 백으로서는 이런 진행이 더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형세 판단이 확실히 돼서 다섯, 여섯, 지금의 변상일 선수처럼 단단하게 마무리하는 바둑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흙은 요리조리 좀 피해 나가고 있고요. 백은 한 수 한 수가 괴롭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변상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반전 세 판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두 판을 확실하게 네. 우선 가져가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국도 진행 중이라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그리고 3국도 그렇지만 2국 박건우 선수와 최재형 선수가 사실 뭐 거의 5대5 승부라고 봐야 되는데 박건우 선수가 가져갔잖아요. 포스코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두 팀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포스코 케미칼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긴 한데요. 화성시 코리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뭐 포스코가 더 절박하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오히려 서운해할지 몰라요. 지금 화성시도 빨리 달아나야 되거든요. 네. 7승인데 이게 뭐 빨리 8승을 우선 찍고 나서 9승까지 해야 이제 확실히 안심을 하지. 8승으로도 지금은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있다고 해서 성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재훈 선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백이 좀 무리해서라도 흑도를 어떻게든 가둬두려고 하는데 있는 순간 백이 더 급하죠. 달아나야 되고 흑은 언제든지 끊거나 돌파가 가능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성재훈 선수가 정말 어렵게 한 걸음씩 떼고 있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이 앞전의 그림들을 좀 그려보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지금 사실 지금 상황의 수익기는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승부처 쪽을 다시 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변상인 선수는 1월 랭킹 5위, 두 계단이 떨어졌고요. 송지훈 선수도 26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지훈 선수가 이번 시즌 바둑리그 시작은 정말 좋았거든요. 네. 1라운드부터 이 주장 신민준 선수를 잡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흐름이 들쭉날쭉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50%의 문턱에 계속 좀, 네,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시즌 출발을 생각하면은 좀 아쉬울 거예요, 본인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인가요? 끊는 수와 이쪽, 네, 끼워서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자. 지금 끊어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끊었더라면 지금 뭐 백이 먹여친다든지 해서 또 버티는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아예 변화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지도 않았어요. 끊지도 않네요.
혹시 끊어갔다면 좀 되게 버텨가는 수단이 이- 있었나요? 이게 있다고 본 거네요. 끊으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여길 둡니다. 부분적으로는 단수를 치면 환경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끊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끊었을 때 백이 2패를 버티면서 그렇게 버티겠다는 송지훈 선수의 뜻이었고, 마지막 아, 그렇네요. 제가 뒀으면 딱 걸렸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이 완벽한 수익기였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노림도 무섭고, 그거를 또 간파해낸 변상현 선수의 수익기도 정확하고, 오늘 바둑에서 두 선수가 이 자신의 색깔은 확실히 보여준 한 판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워낙 힘 하면 떠오르는 두 선수이기도 하고요. 둘, 셋, 넷, 수익기와 힘을 위주로 두는 기사들이다 보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좀 은근히 이 흑의 사활을 좀 노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길 둔 거는 이쪽을 이 두 점을 연결해라, 여기를 치받아서 연결해라라는 뜻이었고요. 사실 그랬으면은 백이 비상수단이지만 이렇게 선수를 한 다음에 일곱, 뭐 이런 곳을 나오고 전체를 좀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곳을 집어간다든지 해서 역시 노림이 있었죠. 변상현 선수는 가장 조심성 있게 이 두 점 지금 떼어주더라도 집으로는 넉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흑도 부수입이 있고 또 선수를 잡아서 끝내기를 가면 지금은 뭐 미세한 차이가 아니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이제 또 16라운드가 시작이 되고요. 17라운드 그리고 18라운드는 특히 또 통합 라운드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통합 라운드는 모든 팀이 그날 경기가 끝나죠? 다 함께 네, 대국을 함께 대국을 치러지죠. 하죠. 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대로라면 이 17라운드에서는 이 5팀의 향방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1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모든 게 뒤바뀌거나 그때 이제 교통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여섯, 옆에서 두고 있는 바둑에도 이제 선수들 신경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지켜보는 감독 입장에서는 네, 애간장이 탈 것 같네요. 네. 이제 중국 리그 같은 경우가 올 시즌 작년 시즌이죠. 2019 시즌부터 제도를 조금 바꿔서 한국 리그의 마지막 시스템을 약간 이제 도입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위 8개 팀은 일곱, 우승으로 가는 플레이오프, 하위 8개 팀은 탈락으로 가는 플레이오프.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탈락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서 이제 패하는 팀이 이제 갑조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승부예요. 이제 탈락하면 언제 다시 갑조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갑조리그의 전통 중에 하나는 대국 전날 그 오더를 내면서 그 두 팀이 같이 식사를 하고요. 보통은 시즌 중에는 마지막 그 중국 리그 한 라운드가 끝나면 역시 승패와 관계없이
그 두 팀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그냥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마지막 그 플레이오프 탈락 플레이오프 마지막 탈락 결정전 끝나고서는 두 팀이 식사를 같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왜 얼굴을 대놓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승부 끝에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네, 그렇죠. 경기를 치르는 상대 팀이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는군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중국리그 참가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네, 다섯, 여섯, 시즌 중에는 사실 뭐 한 라운드 패해서 조금 뭐 약간 이제 다운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렇죠. 양 팀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중국 선수들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희 선수들 이제 용병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은 한 판 한 판 뭐 당연히 열심히 두겠지만 졌을 때는 또 굉장히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선수들은 중국 리그에서 지고도 하하허허 하는 모습을 제가 워낙 많이 봐서 원래 이런 선수들인가 원래 이게 이런가 좀 저도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또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여러 번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 선수들은 약간 승부에 좀 초연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꽤 덜어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선수들의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바둑 내에서 그런 문화가 또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졌을 때 아파하는 강도로 따지면 한국 선수들이 훨씬 더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뭐 한국 선수들이 바둑을 이제 중요한 승부에서 졌다 이러면 정말 눈에 보이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반면에 중국 선수들은 바둑 치고도 하하허허 하는 모습을 제가 워낙 많이 봐서 마지막 하나, 둘, 자, 송지은 선수가 계속해서 수순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정규 시즌 중입니다만 지금 이 라운드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팀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느냐, 뭐 확정 짓느냐, 8승을 찍느냐,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라운드이고 얼마나 중요한 한 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큰 곳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네, 상변 끊어잡는 수 그리고 좌측에 하중앙 쪽에 꼬부려기 나오는 수 네, 맛보기네요. 나머지는 장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오늘 또 변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상대 전적도 6대 0으로 앞서가게 되는데요. 둘, 이 정도면 천적이라고 뭐 봐야겠어요. 천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송지훈 선수가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 앞으로도 뭔가 연패를 끊거나 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연구를. 포스코 케미칼은 또 전기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화성시 코리오는 거의 보호 지명을 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네, 내년이면은 이제 다 풀리죠. 다시 선수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동안 함께했던 선수들과 또 작별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 절대 카드에 가까운 이 박정환 선수와 또 네. 이별을 해야 하잖아요. 놓아주기 싫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맞는 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화성시 코리오의 선수들도 자,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또 남다를 텐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성진 선수와 또 박준석 선수가 대결하는 이 일국 장고 대결, 이 대결의 향방도 궁금해집니다. 자, 박준석 선수가 이제 대타 등판을 해서 원성준 선수에게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대타 홈런이 되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시즌 내내 이제 고민거리가 1, 2, 3, 4번을 받쳐줄 다섯 번째 카드를 계속 이제 놓고 고민도 깊었고 결국 박준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스코 케미칼과 화성시 코리오 이 두 팀은 전반기 7라운드에서 대결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화성시 코리오 1, 2, 3지명이 모두 맞대결이 성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1, 2, 3지명 모두 포스코 케미칼에서 가져갔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성시 코리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최재형 선수의 패배가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태까지 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양쪽 모두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국은 서로 좀 해볼 만하다.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도 박건우 선수가 이길 수 있다.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정은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좀 기대를 많이 했을 대국이 바로 이 국이기도 한데요. 네. 최재형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98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98년생 선수들에게 모두 패배를 안았더라고요. 문유민 선수에게 패했고요. 또 이동훈 선수에게 이동훈 선수. 패했고 또 박하민 선수. 친구들이 너무했네요. 그죠? 박건우 선수까지 98년생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네요. 최지영 선수가 지금 이제 5패째인가 6패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마지막 네. 둘, 자, 송지현 선수 힘차게 싸웠고 뭐 후회 없이 싸웠지만 힘에서 변상현 선수가 그리고 또 노련미에서 변상현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힘과 힘끼리의 대결에서는 손준규 선수도 밀리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선택 이 부분에서 변상현 선수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뭐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서 정말 단단하게 셔터를 내리면서 역전의 기회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돌을 걷었고요. 두 선수가 쉽게 말이 나오질 않네요. 네, 송지현 선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정말 두 선수답게 치열하게 싸웠고요. 이 대결의 승자는 변상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변상현 선수의 바둑은 언제 봐도 정말 강렬하고 치열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둑판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보는 재미가 있는 바둑을 선사해 주었고요. 올해 승리를 거두면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 판 더 승리를 거뒀고 아직도 또 시즌이 남아 있고요. 네. 자, 포스코 케미칼이 9점을 쓸어 담았고요. 2대 0으로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일국 장고 대결 원성진 선수와 박준석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두 선수는 오늘이 두 번째 대결이고요. 지난 한 번의 대결에서는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바둑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종반 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뭐 큰 전투가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우상귀 쪽 백돌은 잡혀 있죠. 네. 네, 잡혀 있고요. 백이 이쪽은 잡혀 있지만 백도 또 좌변의 실리가 크고 해서 마지막 하나, 둘, 백집이 70 한 6 뭐 이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흑이 약 80, 네, 그 정도 느낌. 그 정도라면 덤이 좀 약간 네, 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겠습니다. 뭔가 끝내기에서 뭔가 득을 보지 않으면 백이 76도 좀 두터운 의미가 있네요. 중앙 쪽이 집이라고 본다면 77, 8까지는 나는 것 같고요. 흑도 나중에 여기를 끊어서 좀 조여 붙이는 끝내기가 약간 남아 있고요. 백집을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살집을 붙이는. 흑은 이 백의 집을 최대한 줄이면서 좀 숨어있는 집들까지도 찾아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끊어서 좀 집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도 느낌은 지금 한 반면 4집 정도 차이에서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큰 자리가 남아있고 여기를 두어야 나중에 또 젖혀서 후속 끝내기가 남아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둑은 원성진 선수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뭐 개가 바둑이지만 백이 근소하게 앞서 있고요. 이건 우선 여기 끊어서 좀 조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먼저 그냥 정리를 하네요. 이렇게 두고 끊어야만이 백을 나중에 이렇게까지 놓고 따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좌하기 쪽 끝내기, 중앙 쪽 정리, 뭐 이렇게 해나가는 바둑이 되겠네요. 흑은 이쪽 저쪽 좀 다 욕심을 부려봐야겠습니다.
박준석 선수는 이번 시즌 두 번째 출전 기회를 오늘 얻었고요. 6라운드에서 한번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송규상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 대국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중계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송규상 선수가 계속 접전 미세한 바둑에서 좀 간단한 사활 착각을 하면서 갑자기 바둑이 끝났었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어렵게 잡은 리그 등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어렵게 출전 기회를 얻은 만큼 더욱이 또 포스코의 이 마지막 한 자리가 아직 이 안정감 면에서는 좀 네. 부족함이 있거든요. 시즌 내내 이제 고민이었죠. 오늘 박준석 선수가 만약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눈도장 좀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승리를 거두는 순간 라운드 승리 결정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우선 여기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가장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이 자리 받아줄까요? 찌르는 것 자체가 선수 3집 가까운 가치가 있어서 받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 붙이는 건가요? 붙이는 것도 꽤 커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쪽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원성진 선수 이번 시즌 4승 9패를 여전히 기록 중이고요. 자, 1시간 이 장고 대결에는 오늘이 네 번째 출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진 선수가 이 다음 결정을 두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바둑은 끝내기 승부지만 백이 약간 앞선 상태에서 종반을 맞이할 것 같네요. 네, 형세는 원성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